네, 한 주간 생활과 밀접한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순서죠. 생활경제콕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생활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기획된 유통업계 할인 행사죠.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단 고객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을 거뒀는데 할인폭과 대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국내에서 12만 대가 넘는 차량에 대해 리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은 문제의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한국에서 시판된 차량은 폭스바겐 9만 2천여 대, 아우디 2만 8천여 대라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고성능 카메라 기능을 강조한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V10을 공개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6%에서 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와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이달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확정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전세, 월세 관련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부 조태현 기자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세난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최근에는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면서 전세값 상승폭이 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전세난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보면은 이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요.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보면은 전세 물건은 거의 없고 그나마 있는 것도 전세가 아니라 반전세나 월세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수요자들이 기다리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전세가율을 보면은 어떤 상황인지 극명하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전세가율은 매매값과 비교한 전세값을 말하는 수치입니다. 전세가율은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준비해 왔는데요. 지난달 전세가율은 전국 주택의 전세가율입니다. 65.6%를 기록했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추세고요.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하면은 1억 원짜리 주택을 전세로 구한다고 치면은 전세값이 6,500만 원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다음 그래픽은 아파트 전세가율도 추이를 좀 가져왔는데요. 아파트 전세가율이 지난달에 72.9%를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역시 전세가율이 이것처럼 높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정말 세입자분들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전세값이 오르는 이유는 뭔가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수급 불균형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건데요. 전세를 찾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면서 이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졌고 수요자는 월세가 부담되는 만큼 전세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를 더 선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니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전세 상품을 분석을 해보면요. 금리가 높고 집값도 꾸준히 오른다는 전망 하에 존재할 수 있는 특이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집값이 오른다는 가정하에 집주인이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사두고 그 집을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전세금을 받고 전세를 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전세금으로 예금 이자를 받기 위한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금리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집값 역시 추세 상승기에 들어서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따라서 차츰 전세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전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전세 공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세 시장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전세 시대는 종말을 맞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분석입니다. 당분간 이런 수급 불균형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가격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금을 나중에 떼이는 이른바 깡통 전세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책의 실효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달 2일에 내놓은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대책의 경우에는 노인과 대학생 같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포함됐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난 해소와는 거리가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대책 발표가 전세 시장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전세난 해결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있죠. 바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아니겠습니까? 이 뉴스테이가 전세난 해결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뉴스테이는 최근에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 도화동에 1호 뉴스테이 신청이 접수가 됐는데요. 평균 경쟁률이 5.5대 1을 기록했습니다. 또 100%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2호 뉴스테이 수원에 만들어졌는데 이곳에는 이른바 떴다방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테이에도 한계점은 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뉴스테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월세 주택입니다. 거기에 중산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월세 역시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상당히 부담되는 수준이라는 건데요. 물론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라는 점에서 비교 우위가 있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월세 자체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네, 주거 부담이 줄어들어야 지갑도 열고 소비도 활성화되는 거 아닐까요? 자, 대책이 꼭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